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 콘서트에서 말해줍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를 써봐라. 주식을 사기 전에 왜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 이유를 꼭 써봐야 합니다.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쓰지 못하면 절대로 그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나는 최소한 사야 하는 이유는 알고 사려는 겁니다. 주당 48달러의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사기 전에 여러분은 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코카콜라 주식을 100주 사려 한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 왜냐하면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따라 하지 말고 생각을 써봐라. 1969년 6월 아메리칸 모터스는 100만 주를 모집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주식을 팔던 37개 투자은행의 직원들과 아메리칸 모터스 직원들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묘비 광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69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평균 주식 거래량은 1100만 주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때보다 15배까지 늘었습니다. 20년 동안 15위에서 1위로 덩치가 커진 산업이 있다면 금융계에서 놀라운 성장이죠. 그러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37개 중 37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은행들은 지독한 일벌레인데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경영을 했죠. 그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장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언젠가 월스트리트의 리더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을 텐데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된다는 표본이 돼버리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주식을 여러분에게 사라고 권할 겁니다. 중개인 중에는 자기 컴퓨터를 살 때면 온갖 고민을 다하면서도 정작 본업에는 태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사라진 37곳의 투자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똑똑한 일벌레에다 자기 돈을 회사에 투자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왜 그런 결말을 맞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 들자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 없이 따라 했다는 점에서 레밍쥐나 마찬가지입니다. 레밍쥐는 맨 앞에 가는 쥐가 호수나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도 무작정 같이 뛰어듭니다. 지난 15년간 대형은행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 생각 없는 집단 행동 때문입니다. 누군가 멍청한 짓을 할 때마다 매번 사람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걸 따라합니다.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만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적어봐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GM에서 일한다. 왜냐하면 나는 코카콜라 주식을 100주 산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스스로 합리적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행동하지 마세요.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글로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새 아이디어를 적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다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직장이 가야 하는 이유와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위에서 연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칼이 당신을 겨냥할 수 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는 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큰 액수의 레버리지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당신을 겨눈 칼을 핸들에 꽂아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할 겁니다. 그러다가도 돌덩이에 부딪히거나 움푹 파인 길에서 덜컹거리게 되면 숨이 넘어갈 듯 놀라겠죠. 신경 써서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모든 장애물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 그 치명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일들을 지난 10년간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겪었습니다. 높은 수수료와 탐욕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통 사람들까지도 그걸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죠. 나는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사람들이 재기불능의 실패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500마력 이상을 출력한 것이죠. 이는 자기 자신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리는 가장 약한 곳에서 끊어진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술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발전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질량에너지 등가 공식을 외치는 사람을 회사 임원으로 영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약한 고리도 없는 사람을 말입니다. 내 경험상 가장 약한 고리는 술과 레버리지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술과 레버리지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빚쟁이 부자들은 결국 레버리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된 겁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세상을 사는 데는 레버리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빚 없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워런 버핏의 주식 투자 콘서트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다가 갑자기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을 외치는 사람을 회사 임원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페이크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대다수 미국 명문 대학이 존 디 록펠러나 세실 로데스 같은 노상강도 귀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이 대학을 설립한 이유는 똑똑한 학생들을 찾아 부자에게 고용된 경영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로 기르기 위해서였다라고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기요사키의 입장에서 보자면 버핏은 자면서도 문제의 솔루션에 골똘하다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내 유레카를 외치는 창의적인 사람은 원치 않는다는 거겠지요. 창의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성공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인 자신을 위해 차분하게 일해줄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일까요?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